뿌리를 소중히 생각해서는 이 땅을 떠나 살아온 교포들만한 이들이 없을 것이다. 그 뿌리를 찾아 고국에 돌아온 재외교포 학생들. 그들 중 정창현 군에게로 다가갔다. 교포 학생 정창현. 그는 귀국한 지 2달이 됐다고 한다. 그런 그가 요즘 자주 찾는 곳이 포근회관이다. 그곳에 가면 왠지 그는 푸근함부터 느낀다. 지난 5월 24일, 5월 24일이 601주기인데 태종이 말이야. 이방원이가 술 한잔 내겠다고 해가지고 보훈을 초청을 했거든. 자기 집에다가. 어쩌면 이렇게 문중어른을 찾아뵙는 일부터가 뿌리 찾기의 시발점인지 모른다. 고국 생활 2달에 이제 제법 뿌리 의식이 깊어졌다. 비록 교포이긴 하나 자신이 영일정씨 무슨 공파의 몇 대 손이라는 것쯤은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뿌리 찾기에 있어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동해의 햇살이 날아든다. 그곳에 영일만 구룡포 항이 있다. 다시 조금만 달려가면 오천이라는 마을이 나온다. 아직도 옛 기품이 그대로 살아있는 영일 땅의 본고장이다. 그것은 오천서원의 존재와도 무관치 않다. 바로 이곳에 영일정씨의 문중사를 밝혀주는 그 뿌리, 그 조상들의 위패가 나란히 모셔져 있는 것이다. 오늘날 영일정씨는 약 30만, 예전엔 연일정씨 또는 오천정씨라고도 불려져 왔던 이들이다. 영일정씨, 그 핏줄의 역사는 오래고 깊다. 문중사를 올라가다 보면 신라 초기의 기록들과 마주치게 된다. 그 뿌리가 신라에까지 맞닿아 있는 것이다. 문중의 특성 시조는 지백호, 삼한시대 취산진 지부의 촌장으로 이 땅 모든 정씨들의 시조이기도 하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신라의 건국에 기여한 가명공신으로 정시성을 하사받았다라고 전해온다. 그때가 서기 32년, 어림잡아 2000년 전의 일이다. 그런 세월 탓일까 오늘날의 영일정씨는 두 파로 갈라져 있다고 했는데, 영일정씨의 위관시조는 정종은, 그러나 그 이후의 기록을 실존코 말았던 것이었으니 정순명을 기세조로 하는 지주사공파는 섭균 견목으로 이어지면서 고운 정몽주를 제1파로 해 8파까지 나뉘어진다. 그렇다면 감무공파의 경우는 어떨까? 정구규를 기세조로 해 창우, 균지, 윤, 그리고 사도, 송강, 정철로 이어지는 문중사는 지주사공파와 같은 뿌리이나 그 줄기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영일 땅에 오면 그 후손들이 반드시 들리는 곳이 있다. 남성제, 지주사공파의 기세조 정순명을 모신 사다이다. 후손들은 그를 일러 흔히 경양선생이라 부른다. 경양선생, 문중사의 세월 저편에 있는 분. 고려 예종, 인종, 의종조에 두루 등용됐던 분이다. 전적들이 기록하는 바
그에 대한 인종의 간곡한 유언은 아직도 전해온다. 인종이 승하할 무렵이었다. 인종은 원자인 의종을 불러 말했다. 항상 국사를 결정함에 있어 청양 선생의 말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오늘 그는 자신의 묘소조차 전하지 못했다. 다만 여기가 아닐까 하고 짐작되는 자리에 후손들이 세운 설단이 남아있을 뿐이다. 왕위에 오른 의종은 날로 방탕해져 갔으며 결국 무신 정권에 고려의 운명이 맡겨졌던 것이다. 묘단 서적에 따르면 그의 설단은 당시 영일군청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것이다. 그의 생애가 곧 문중사의 뿌리였을 터 그의 묘소를 찾고자 후손들은 또 얼마나 동동걸음을 쳤을까. 저녁 한때 오늘의 후손들이 모여 향한 곳은 인사동. 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조상의 영정을 복원하기 위해서였다. 이 포운의 영정은 가장 오래된 것. 다른 영정들 모두가 이 진품을 보고 그려진 것이라고 했다. 과연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행여나 했던 기대, 그 기대는 끝내 무산되고야 말았다. 어쩌면 세월에 떠밀려 퇴락해가는 것은 이 포운의 영정뿐만이 아닌지 모른다.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포운 조상이 남긴 삶이다. 포운 정몽주. 그는 이 땅의 충조를 대표한 고려 말의 충신이었다. 그는 안사공신, 즉 사직을 안정시키는 신하로 추앙받았으나 나라는 급속히 기울고 있었다. 그때 역사를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은 작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위화도 회군으로 실권을 장악했던 이성계가 한가로이 사냥을 즐기던 도중 낙마해 자리에 누운 것이다. 이에 포운은 상소했다. 역성혁명을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그러나 공양왕은 오히려 그에게 문병 갈 것을 권했고 이성계 일파는 그를 제거하기에 나선다. 마지막 회유에 나선 이방원 앞에 그는 그의 생애를 정리한 듯한 시조 한 수를 남기고 있으니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확히는 601년 전 천주교에서 피살된 포운의 묘소는 현재 용인에 있다. 포운의 후손들은 말했다. 원래 개성에 있던 묘를 영천으로 이장하려 했으나 운구행렬이 이곳을 지나게 되자 갑자기 상여가 움직이지 않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모시게 됐노라고. 그 문수산 기슬 아래 포운 선생을 기리는 충렬사가 자리한다. 세상을 떠난 지 9년 만에 포운의 복권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피살시킨 장본인 태종에 의해,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는 벼슬과 함께 용인 땅에 사폐지가 내려졌던 것이었으며 조선 왕조 또한 그의 총절을 귀감으로 삼아야 했던 것이다. 만고의 충신 포운, 그가 본디 걷고자 했던 길은 한문에 있었다. 이에 선비들은 달가, 즉 포운의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없으니 동방이학 기조라 할만하다라고 쓰고 그 스스로 양친상을 당해 시묘살이 하기를 빌면 그의 생애는 충효를 바탕으로 한 주자가리를 그 근본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일까 호언이 뛰어난 외교가였다는 사실은 좀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고려의 사은사로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고려 왕조의 위상을 한껏 높여온 절묘한 외교가이기도 했던 것이다. 오늘 그의 고향 영천에서는 임고서원의 중건공사가 한창이다. 한때 유림의 분산으로 문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 부세의 교화에도 힘썼을 것이니 전적들은 그때 그의 주장을 쓰고 있다. 중앙의 오부학당과 지방의 향교를 두어 교육을 장려해야 한다고. 사문각, 고려말 사문을 모신 사당. 오늘도 그 후손들이 한자리에 모여 충절을 지키다 간 조상을 기린다. 고려조에 대한 충절로 조선조에는 늘 경원시됐던 가문. 이 시대에 그것은 곧 명문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길을 떠난다. 감무공파 송강 정철 할아버지를 찾아서. 담양은 옛부터 대나무의 명산지였다. 가사문학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그런 이 마을을 찾아오는 이들이 잠시 한숨을 돌리고 쉬어갈 수 있는 것이 송강의 셋째 아들 진명의 종택이다. 현영이는 송강 할아버지라겠고. 송강을 찾아와 송강보다 먼저 만나게 된 송강의 후손들. 송강은 어떤 분이었을까? (400여 년) 전 송강은 이 마을로 낙향했었다. 유배지에서 풀려난 부친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의 나이 16. 이곳 한적당에는 설화적인 얘기가 남아있다. 어느 날 이고장의 큰 선비 김윤재는 정자 아래 계곡에서 용이 승천하는 꿈을 꾼 끝에 그곳에 달려가 보니 어린 송강이 목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뒤 송강은 그의 문화에 들어 대문으로서의 길을 걷게 된다. 그가 자연을 사랑했고 또 자연 속에 묻혀있는 삶을 사랑했음은 종자치고 그의 붓끝에 오르지 않은 데는 없었으니 바로 이곳 담양 곧 성산의 신비경을 담아 노래한 것이 그 유명한 성산혈곡이었다. 결무의 장서각에는 송강집 원판본이 오늘날까지 전해온다. 그 수가 무려 389장. 한문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었던 표현들을 그는 한글을 깎고 다듬어 노래했으니 이것은 곧 우리 국문학의 초석이었다. 내가 낙향한 산 중엔 달력이 없어 세월이 가는 줄을 몰라 이렇게 시를 짓고 있노라. 그러나 그 시절 송강은 자신의 그림자조차 불쌍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의 생애는 유배의 연속이었다. 노론의 거두로 선조 22년에는 위정에까지 올랐으나 그 생은 동서당쟁으로 점철됐다. 임난 당시에 쓴 연행일기에 의하면 선조 26년 송강은 명나라 연경에 머물면서 중국의 여러 충신들에게 국내 사정을 회진하고 원병이 계속 주둔할 것을 교섭하는 등의 뛰어난 외교가이기도 했다. 송강의 손자가 현감을 지내던 진천 땅, 그곳에 송강사가 있다.
때마침 열린 송강 기념식. 국문학을 논함에 있어 어김없이 예찬되곤 하는 송강 할아버지. 누가 그를 모른다고 하랴. 누가 그의 관동별곡 성산별곡을 모른다고 하랴. 경북 영천군 자양면 구미리는 영일정씨들의 전형적인 집성촌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마을엔 이평조 삼효정공의 유적비만이 간신히 그 터를 지킬 뿐이다. 그참또 옛날 고향을 생각하기 위해서 영천댐이 건설되면서 집과 논밭과 마을이 물에 잠긴 것이다. 의지할 수 없이 그래도 후손들은 마음을 써 문중의 주요한 유산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고 있었다. 강호정. 사라진 마을에 있던 이 정자는 호수공 정세아 선생이 학문에 정진하며 고학을 양성했던 곳으로 전한다. 명종 때 사마시에 합격, 관료로 나갔던 그였으나 그는 임난의 의병장이기도 했다. 마을 한편에 있는 이 충효각 또한 그와 인연이 없지 않을 것이니 그의 아들 정의본의 효행을 드리는 이감이다. 그가 경주 곡성 전투 중 왜군에 체포되자 그를 구하고 끝내 순국했다고 한다. 그가 걷고 또한 그의 아들이 걷고자 했던 길, 그것은 입신양명을 위한 출세의 여로가 아닙니다. 단지 그 길은 스스로 배우고 익힌 바를 실천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 그 길을 물어가겠다는 이는 얼마나 될까? 한때 빈집이었던 호수공의 종택. 후손들은 이곳에 두 부자의 신위를 모시고 있다. 이른바 불천위제. 나라에서 영원토록 제사를 베풀라 했던 바로 그 제사다. 지금은 한가로운 마을. 그러나 문중사의 지리부도에 있어 반드시 그려지는 마을이다. 그만큼 유서 또한 깊다. 우리는 먼저 장암 사당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장암 정호라는 조상과 만난다. 장암 정호. 그는 영조 때의 영의정이었다. 충절로 이어온 영일 정시가를 또 다른 의미의 명문가로 끌어올렸던 조상. 후손들은 그의 영정이 수염 하나하나까지 세심히 헤아려 그려진 것이라고 괴산 연풍일 가면 그가 자주 올라 치세를 구상했다는 반계정이 있다. 이제는 문중사를 살펴보고자 하는 후손들이 대신 올라 그의 최취를 느껴보는 곳이다. 그는 어디에 있는가? 유적들은 있다. 포은의 명에 의해 지어졌다는 조양각. 서세루라고도 불려지는 누각에서 휘 눈길을 한번 돌려보면 산남의진비가 눈에 띈다. 포은의 후손 정환직이 일본군에게 총살을 당했다는 현자이다. 후 한말의 의병장 정환직. 그는 고종 황제로부터 밀명을 받아 그의 아들 정용기와 함께 의병을 일으켰었다. 영덕, 흥해, 청성, 의성 등 일본군과 벌인 전투는 기록으로만 57번. 이들 부자는 산남의진이라는 이름으로 충절의 가문을 더욱 빛냈던 것이다.
검단이라 불렸던 마을은 이들 두 부자의 충절을 기려 충효동이라 이름한다. 그곳에 충효제가 있다. 국내외 항일 조직들의 비밀 장소로 상해 임시정부에까지 알려졌던 곳. 그 충효제의 벽면에 의병장들의 이름이 있다. 이들의 충효는 어떤 것일까? 충과 효. 옛사람이면 누구나 그런 삶을 살고자 했는데 그런 삶에 가까워지고자 했는데 처음엔 미로를 헤매는 듯한 막막함을 안고 시작됐던 문중 여행. 그 마지막 코스는 하천제다. 해마다 여름이면 이곳에서는 문중 교육이 열리는 것이다. 이 정경문이 세덕사 옆에 초용각이 있어요. 초용각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서 자신의 뿌리인 그 조상의 뿌리를 찾아서 후손들은 먼 길도 마다 않고 달려오기도 한다. 3박 4일의 문중 교육도 끝나가는 날, 아침 햇살에 깨어난 고향의 산천 한기풍에서 후손들은 어린아이 같은 천진남으로 그지없이 즐거운 표정들인데 영일 땅에서 시작된 그 소리, 그 문중사는 이렇게 자신의 까마득한 나이에 또 한 살을 베푸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이어진 그 문중사란 얼마나 아름다운 질서인가. 조상들이 비운 자리에서 후손들은 살아간다. 조상이 물려준 영일정씨라는 성으로, 그 이름 그 학렬로 후손들은 조상이 비운 자리를 채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후손들은 그 앞에 자신이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예를 올리는 것이다.